장기 요양 등급 더 잘 받는 신청 노하우가 따로 있다고요? 네, 그 노하우 오늘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을 몰라서, 등급 조건을 헷갈려서, 혹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평균 연 1,450만 원의 요양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가요양 서비스, 방문간호, 복지연구 지원 등 모두 정부에서 85에서 100% 비용을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몇 년씩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등급을 낮게 받아서 불만족인데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매일 받는 저는 요양보험 민원 상담 10년차 정영식입니다. 실제로 등급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무등급이던 분이 3등급 받아서 연 1,300만 원 혜택 받게 된 사례, 방문간호와 복지연구를 같이 활용해 가족 부담을 줄인 케이스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기 요양 등급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는지, 등급별 차이와 꼭 알아야 할 항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등급을 더 잘 받기 위한 신청 노하우를 사례와 숫자, 현실적인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신청에 성공하고 정부 지원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꿀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등급별 수급자용 정부 추가 지원금 리스트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돌봄이 너무 힘든데 아직 등급을 못 받았어요. 장기 요양은 시설에 입소할 사람만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고 등급 판정 기준도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문제는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등급 대상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한 65세 이상 노인이 2023년 기준으로 약 35만 명에 달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신청해봤자 안 될 거다, 등급 받으려면 무조건 입원하거나 치매여야 한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만 믿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등급 신청을 해도 신청서만 내고 아무 준비 없이 심사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보다 등급이 낮게 나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건강 상태라도 복지연구 150만 원 지원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거동이 불편한데도 아무 혜택도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신청 전략과 준비도입니다. 어떤 항목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록을 심사관이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준비한 분은 등급이 훨씬 잘 나옵니다. 한 어르신의 딸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르고 그냥 신청했더니 5등급이 나왔고 나중에 자세히 따져보니 어머니 상태면 3등급이 가능했더라고요. 근데 이미 재신청까지 6개월을 또 기다려야 한다네요. 이런 일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이유,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그리고 등급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핵심 준비법까지 전문가 입장에서 차근히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정확한 신청 조건부터 실제 등급을 더 잘 받기 위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신청 조건부터 제대로 알아야 등급도 혜택도 제대로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긴 해도 치매는 아니시라서 신청이 안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자격은 2가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즉 연령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고 65세 미만도 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진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어도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시력이 나빠 혼자 외출이 어려운 경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 모든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의 약 58%는 치매 외 일반 노인성 질환자이며 치매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일 뿐 절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장기요양은 시설 입소가 아닌 재가 서비스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거나 간호서비스, 복지연구를 지원받으며 본인 집에서 생활합니다. 즉, 나는 시설에 안 갈 건데 집에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보다 재가 서비스가 더 절실한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등급 신청을 꺼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일이죠. 간단히 비유하자면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입소 티켓이 아니라 혼자서 못하는 일들을 국가가 대신 도와주는 권리증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조건도 모르고 자격도 모르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법은 명확합니다.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넓다. 치매 아니어도 가능하다. 집에 있는 어르신도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기억하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등급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핵심 준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정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등급이 어디서 갈리는지 알면 준비도 훨씬 쉬워집니다. 어머니 상태는 3등급 수준이라 들었는데 실제로는 5등급이 나왔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점수표를 모르고 심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라는 기준에 따라 총 52개 항목, 최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그 중에서도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딱 3가지입니다. 이동 능력 걷기,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등, 배변 배뇨 조절 능력, 세면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 항목들의 점수가 낮을수록, 즉 스스로 하기 어려울수록 높은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화장실 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변 조절 항목에서 점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도와주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신청자가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심사관은 스스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평소 생활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사소견서와 병원 진단서가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신청자 상태보다 의사의 진단 내용이 더 정확하게 반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신체 기능이 동일한 두 어르신의 등급 차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동 항목 응답이 구체적이었던 분은 3등급 도움받아요 라고만 말한 분은 5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등급은 의외로 디테일한 정보에서 갈립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지 심사관이 체크하는 핵심 포인트를 알고 그에 맞춰 준비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출제 범위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등급을 더 높게 받기 위한 실전 준비법, 즉 실제로 점수 잘 받는 사람들의 공통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후회할 내용이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등급 잘 받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심사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실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아프다고 과장해야 점수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과장은 오히려 감점 요인입니다. 반면에 실제 생활에서의 도움 필요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은 가지만 문 여는 게 힘들고 앉고 일어설 때 벽을 잡고 겨우 하신다면 화장실은 혼자 가요가 아니라 문 열고 앉는 데까지 도움 필요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즉 심사 항목은 완전 독립이냐 도움이 필요하냐로 점수를 나누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경우
도움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심사관이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A 어르신은 음식은 드세요? 라는 질문에 네, 그냥 먹어요 라고만 응답했습니다. 1점 처리. 반면 B 어르신은 젓가락질은 되는데 입에 자주 흘리고 반찬은 잘 못 집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부분 도움 필요로 판단되어 3점 처리. 이 차이 하나로 등급이 바뀝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심사일 전 3일 정도는 보호자가 일절 도움을 주지 말고 어르신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동작이 특히 어려운지,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걸 면담 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조사에서도 자세한 생활 설명과 반복 사례 언급이 등급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등급 심사는 그냥 검진이 아니라 일상생활 능력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면접처럼 답변을 잘 준비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확 달라지는 겁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장하지 말고, 단순화하지 말고,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자.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등급은 훨씬 유리하게 나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서류와 심사 당일 행동 요령까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류와 당일 응답이 등급을 바꿉니다. 이건 실제 사례에서 확인됐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등급 결과는 신청 이후의 준비와 당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급 심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서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단서, 특히 최근 6개월 내의 진료 기록,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전용 양식공단에서 지정 병원의 요청, 복약 기록 및 병원 사용 내역, 상병 코드와 함께 정리한 표준 양식.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실제 점수에 반영되는 근거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진단서에 보행 시 심한 통증 호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동 능력 항목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사 당일 전략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심사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조사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 면담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실제 생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 없는 화장실, 고령자가 오르기 힘든 침대, 조명이 어두운 주방, 이런 점들이 그대로 드러나면 생활의 불편함을 시각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오신 줄 알았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집안을 치우고 환경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점수를 깎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하나, 보호자는 면담에 반드시 동석하고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상태가 괜찮지만 사실 어제는 화장실도 못 가셨고 밤새 넘어지셨다는 식으로 평균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단 내부 조사 결과에서도 보호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등급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유하자면 장기 요양 등급 심사는 하루짜리 오디션이 아니라 평소 생활을 재현하는 다큐멘터리 촬영입니다. 그만큼 있는 그대로, 진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등급을 받은 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꼭 신청해야 할 추가 제도는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놓치면 정말 손해예요. 끝까지 보세요. 등급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들이 있습니다. 등급은 나왔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등급만 받고 활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등급을 받는 건 시작일 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지원 혜택들을 제대로 챙겨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우선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에서 2등급 시설 요양 가능, 모든 재가 서비스 신청 가능.
3에서 5등급 재가서비스 중심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연구 등 인지지원 등급 경도인지장애 중심으로 경증 혜택 적용. 그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 재가서비스 3종 세트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하루 13시간씩 돌봄. 방문간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주기적으로 건강체크. 복지연구 병원 침대, 보행기, 안전손잡이 등 연 최대 160만원 지원. 예를 들어 5등급을 받은 한 어르신은 매달 약 110만원 상당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복지연구로 침대 워커를 무상 대여 받았습니다. 이 모든 비용의 85에서 10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 24만원 수준. 또 하나 중요한 건 등급이 나오면 기초연금, 장애인 보장구, 노인 돌봄 등 다른 제도와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1에서 3등급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본인 부담 경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자동 연계 등 추가 지원이 다양하게 붙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돌봄 지원 패스입니다. 이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복지연구부터 간병비, 방문 간호까지 국가가 대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패스만 받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등급 받으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장기요양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복지연구 업체, 요양보호사 방문 등을 연결해야 혜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은 보너스 파트입니다. 등급을 받았더라도 지자체별로 추가로 주는 지원금과 무료 서비스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역별 혜택 리스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등급 받으면 끝? 아닙니다. 지역별로 추가 지원금까지 챙기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 혜택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이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는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맞춤형 복지연구 추가 바우처를 연 20만원까지 별도 지급하고 부산 해운대구는 등급자 가족을 위한 간병 돌봄 교육과 수급자 전용 낙상 예방 공기청정기 무상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고양시와 수원시는 등급자 중 3등급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 내 낙상 예방 안전공사 욕실 미끄럼 방지 등 비용을 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처럼 등급을 받으면 추가 신청 없이도 자동 연계되는 지원도 있고 반대로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주지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센터의 등급 판정 결과 통보하기입니다. 이후 지자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통해 추가 바우처, 낙상 예방용품, 무료 간병 서비스 등 연결을 도와줍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 하나로 1년에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해드리고 어떻게 실천에 옮기면 좋을지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장기요양보험 등급받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청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치매가 아니어도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등급을 나누는 핵심 항목을 기억하세요. 이동 능력, 배변 배뇨 조절,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이 세 가지가 전체 점수의 중심축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받기 위해선 평소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등급 잘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응답 패턴을 참고하세요. 단순히 혼자 해요가 아니라 팔이 아파서 젓가락질이 어렵다, 목욕할 때 혼자 미끄러질까 불안해하신다 등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서류와 환경을 준비하세요. 진단서,
의사소견서, 복약 기록 등은 그 자체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심사 당일엔 집안을 억지로 정리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평소처럼 보여주세요. 그게 오히려 신뢰와 점수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혜택을 신청하세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연구 지원은 그 자체로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추가 혜택까지 놓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과에 꼭 문의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하루 이틀에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준비하면 가족의 삶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등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신청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하나라도 우리 부모님 상황이랑 비슷한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미 수많은 가족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한 번, 그게 여러분 삶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도 해당되는데 이거 예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른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시면 몰라서 신청 못한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지역별 지원금 리스트, 신청서 작성 팁, 등급 재조정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이 채널은 시니어와 가족이 복지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최신 정보와 실질적 도움만 전해드리는 공익 채널입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셔야 앞으로 올라올 요양비 절감 꿀팁, 지역별 추가 지원금 정보, 등급 재신청 노하우, 이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우리가 모른 채로 지나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 이 채널이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한 번에 부탁드립니다.